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풍부한 유동성, 조정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6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FOMC 대기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고 지수 조정이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삼성물산에 대해서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도했어요. 근데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을 하는 기업들, 주주 친화 정책을 펴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줄 거다. 이런 정책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사주 취득,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철강 같은 경우 600억 자사주 취득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과 고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유동성은 아직 탄탄하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이제 2650을 지지할 거냐, 2600을 지지할 거냐, 요 지지 테스트 과정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을 위한, 즉 삼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버라이티했죠.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까지 푹푹 빠졌어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3.8%까지 하락했다가 1.1%까지 상승했다가 그리고 0.5%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 보였거든요. 결국엔 엔비디아가 상승 전환의 주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 전환한 배경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HBM이라든가 그다음에 AG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GTC 행사에서 발표를 많이 하면 장중에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거든요. 자, 그 근거를 보면 올해 월가에서는 연준이 3회 금리 인하할 것이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정부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서 이제 셧다운 논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 결국에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지금 이제 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증가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금융시장의 실물 경제의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 보면서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미국의 모기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이 또다시 상업용 부동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가 연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보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섹터별로 보더라도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철강 섹터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게임 미디어가 반등 나왔어요. 방산기계,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강했던 암호화폐라든가 우주 섹터, 전기차, 반도체 이런 쪽들이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고요. 자, ETF에서 보면 반대로 이제 항공우주 섹터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비철금속 그리고 블록체인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2차 전지, 로봇, 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어요. 일본 금리 인상을 했지만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준이고 또 내년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를 전환됐고 이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재부각됐다라는 거죠. 자, 어떤 맥락이냐면 룽지 로너이 5%를 해고할 거로 통보를 했어요. 특히 시장에서는 30% 이상 해고할 것이라는 이런 루머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사측에서는 5% 해고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부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고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연결될 거다,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재부각됐고 또 아울러서 헝다그룹의 허위 매출 신고 이 부분 허위 매출 부분을 잡아서 7,761억 벌금을 부과했다. 즉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부정적인 것들이 지속 불거지면서 부동산들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어제 산업자원부에서 3월 수출 증가할 것이고 3월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 외국인들 현선물 집중 매도했죠. 특히 이제 저PBR 쪽들과 반도체들 섹터들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조각에 대해서 법인세 완화하겠다. 이 부분을 장 마감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고, 어제 국내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를 보면 노무라가 3월 FOMC에서 연준이 매파 전망을 할 것이다. 요걸 나왔고, 그 다음에 무디스에서 한국은 향후 6개월 동안 소비 지출은 부진하다. 요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매도가 외국인들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인구 절벽에 따라서 2032년까지 노동 인구가 90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출산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이 부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어제 흔들림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 나섰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라든가 기타 법인들, 금융투자와 기관들이 어제 7천억 이상 매도했고, 외국인들도 2,400억 이상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39원 80전까지 갔어요. 1,340원 돌파했을 땐 지수 출렁임이 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까스로 턱밑에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역외 시장에서는 1,337원 49전으로 소폭 원화 강세 마감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을 때 시장은 2,600 테스트까지 염두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코스닥에서도 848억 순매도 보였고요. 선물에서도 4,600억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 누적 7천억, 선물 8,300억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선물 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은 1시 7분까지 약 8,430억을 순매도했다가 마감 무렵에서 4,649억 순매도로 줄였거든요. 그럼 그제와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2,058억까지 매도했다가 848억으로 매도를 마감 무렵에 줄였다라는 거 보면, 그리고 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로 인해서 어제 개인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매수하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은 약 12% 증가한 10조 7천억,
코스닥은 6% 증가한 9조 6,100억이거든요. 일단 거래 대금이 9조 원대 미만으로 왔을 때는 시장이 옆으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될 수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소폭 감소하면서 53조 1,100억을 기록했지만 CMA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74조 원을 돌파했어요. 여기다 마켓머니 펀드도 2,200억 유입되면서 211억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낙폭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집중한다면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들하고요, 자율주행 섹터들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로 봤을 때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AGI 섹터죠. 이쪽과 방산기계 이쪽으로 압축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전고점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었고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되는 그러한 국면, 그리고 저 PBR에 대해서 외국인들 메리트가 감소했기 때문에 매도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 2645포인트들 이탈한다면 이제 2600포인트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저피별 이쪽에서 순환매 들어왔던 것이 결국에 중소형주 쪽으로, 낙폭과대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게 결국 우리한테 불리한 것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넓게 낙폭과대주들, 저평가 이런 쪽들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반도체가 오후 시장 들어서 차익 매물 급증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숨죽여 있던 자율주행 섹터와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도 그동안 숨죽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은 수급이 결국에 깨져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 지수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 선물 동향만 수시로 체크한다면 계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증가되는 추세를 임계 가격들을 설정했을 때 그걸 이탈한다면 지수 낙폭은 더 커진다고 보시는 기준점을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어제 반도체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 관련 행사들이 많아요. 오늘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 이 부분이 개최되고, 그다음에 세미콘 차이나 반도체 전시회, 심천과 상해에서 반도체 관련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봐야 되겠죠. 또 여기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럼 실적 발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유럽 폐암학회가 개최되죠. 그렇기 때문에 폐암 관련주들, 특히 대장주들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23회 세계 보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보안주 반등 나올지,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럼 로봇이라든가 HBM 반도체 이쪽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략들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마찬가지로 차세대 원자로 민간 협력 MOU 체결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회가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주들도 한번 움직였을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캔 관련해서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바로 어제 종목으로는 AI 원전 관련해서 우진엔텍 그리고 BHI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세 종목 어떻게 볼까요? 동원 시스템은 목표 주가 55,000원 도전하자. 증권사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원 시스템을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어요. 5월 2일까지 자사주 1,040만 주, 1,046만 주를 소각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좋다는데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율이 80%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자진 상패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5,000원 우리는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도달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60내면 35,500원까지 보자고 했던 거 아직도 유효해요. 어제 시간에서 1%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 왜 봐야 되냐면 여전히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원전 관련 일정이 있고 또 21일도 원자력 정상회의 국제회의가 있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원전 설비 수출 점검 정부 부처 회의가 있는 모습이고, 또 22일 날은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대해 정부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4월 15일에는 체코 원전 2차 마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원전 이슈들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매도하신 분들도 어제 마찬가지로 22,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기준을 잡으시되 결국에 24,000원 전후 24,000원 그다음에 24,600원 이하로 오면 한번 매수해서 다시 29,500원, 35,000원 도전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공개방에서 굉장히 BH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초가부터 밀려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제 밀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지난 18일 월요일 장 마감 무렵에 2대 주주 지분 250만 주를 시간에 대량 매매 블록딜로 매도시켰어요. 외국인이 받아갔거든요. 자, 월요일 시점에서 블록딜 250만 주의 가격이 주당 9,47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을 때 공개방 식구들한테 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얘는 어제 블록딜 가격이 9,470원이면 얼마까지 빠질지 한번 가늠해봐라. 그러면 어제 시점에서도 외국인들 250만 주 중에서 15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9,470원 이하에서는 손해보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목표 주가는 우리 한번 11,500원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려하고 계실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도 챙겨주셨고 오늘은 어떤 쪽 볼까요? 오늘 이제 바이오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약물 접합제 관련해 삼성이 인수했다는 기사도 있고 또 일본에서 치사율 30%에 대한 약물 중독성 증후군 이 부분도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그동안 잠잠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장기이식 대기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 나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 때문에 결국에는 이식받지 못하고 하늘 날아가시는 분들 많았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장기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쪽으로 한번 말씀드렸겠어요. 대장은 코아스템 캐몬이 시장의 대장이고 차바이오텍과 파미셀이 따라가거든요. 그렇다면 파미셀 쪽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움직였던 거는 뭐 인공지능 이쪽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인공지능 이슈보다는 줄기세포 이슈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370원, 어제 시간에서 6,37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사지 마시고 6,40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는 8,000원, 8,200원을 보시고 손절 가격은 6,000원 이탈, 여기를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파미셀 기억해 보겠습니다.